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쌤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 20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생활 속 경제. 고등학생인 나, 여러분, 주말에 1시간씩만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1시간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취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인 누나는 일을 안 하는데도 실업자가 아니라고 해요. 게다가 구직활동을 단념한 형, 그러니까 일자리를 지금 찾으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데 형도 실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취업자 그리고 실업자의 기준이 뭐길래 왜 나만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걸까? 왜 누나와 형은 실업자가 아닐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0강 일주일에 1시간만 알바를 하는데도 취업자라고.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고용지표 관련 인구인데요. 실업자,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인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아까 형과 누나는 실업자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실업의 정의 때문이에요. 그럼 과연 실업이란 건 뭘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 우리는 흔히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업자는 일단은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의사도 있어야 돼요. 일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니? 바로 일할 의사가 있으면 구직 활동을 하겠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데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실업이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누나는 대학생이잖아요. 그 누나는 일할 능력은 있죠. 알바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학생이라서 지금 당장은 일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실업자가 아닌 거야. 형도 일할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은 구직활동을 포기했잖아요. 이걸 안 해. 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실업자 말고 어디로 들어갈까?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지표 관련 인구. 자, 고용지표. 우리 고용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게 고용지표인데 우리 지표라는 단어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지표. 왠지 뭔가 숫자, 통계 읽고 갖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표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려울 땐 뒤집어요. 뭐예요? 지표는 표지입니다. 표지.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표예요. 자,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어떤지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고용지표 관련된 인구를 보면은 자, 전체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있어요. 자, 이 전체 인구 중에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15세 미만 인구는 빼고 다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만 15세 미만 인구는 빼고 만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의사도 있어야지만 경제활동 인구예요. 만약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일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있어. 그러면 취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업자도 그 기준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취업자의 기준이 뭐냐? 취업자의 기준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하면, 즉 임금 노동을 하면은 다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등학생인 내가 일주일에 1시간만 돈 받고 일한다. 그래도 취업자가 되는 거야. 이 기준 때문에. 그 당연히 알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취업자로 잡힙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는데도 취업자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무급, 돈을 안 받는다는 거지.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내가 일을 하면은 취업자로 간주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고 계세요. 근데 편의점에 내가 부모님한테 알바비 안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취업자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들 이때까지 먹여 살리셨으니까 키우셨으니까 이렇게 굳이 막 부모님한테 뭐 해주면 얼마 줄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도와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돈 안 받고 일하면 취업자인데 그럼 17시간 일하면 그거는 실업자로 잡힙니다. 그때는. 어쨌든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휴가라든지 또는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휴직한 사람들도 취업자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실업자는 아까 봤죠.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 그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에 이제 다양한 인구가 들어가는데요. 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누가 있냐 하면은 자, 비경제 활동 인구에 일단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도 학생이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 일할 능력은 있죠, 실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지금 당장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고등학생 동안에 학업에 전념하고 대학생이 또 학업에 전념해서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도 일할 능력은 있죠. 하지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요. 우리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흔히 취준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실업자일 것 같은데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취업준비생은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준비를 끝내고 내가 이제 구직활동을 나오면 더 좋은 직업, 직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일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로자. 근데 우리 뭐 연세가 많으시다고 무조건 비경제활동 인구는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나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겠다. 일할 의사가 없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구직 단념자도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구직 활동을 단념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직 단념자들은 원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원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 그런데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안 되니까 나 이제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해. 나 그냥 안 해. 이렇게 되면 이제 구직 단념자가 되는 거죠. 근데 구직 단념자는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그나마 이제 구직 활동은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안 하면은 상황은 더 심각해진 건데 실은 실업자로 안 잡혀. 그래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실업률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실업률의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고용지표 관련 인구는 봤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용지표. 고용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공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암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 아까 고용지표 관련 인구를 좀 더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보세요. 우리 고용지표 관련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있다. 근데 15세 이상 인구는 누구와 누구로 이루어지냐면은 경제활동 인구부터 쓸게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취업자, 실업자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 경제, 비경제 더하면 15세 이상 인구. 다시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비경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야. 이걸 내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공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냐. 이제 이 공식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야.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뭐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겠지.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근데 여러분 경제활동 인구 한 단계 위에 뭐가 있었어? 15세 이상 인구 있었지.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야. 그리고 이거 쪼개서 쓸 수도 있어야 돼. 15세 이상 인구는 누구 더하기 누구야? 경제 더하기 비경제.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구 더하기 누구?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이렇게. 두 번째, 실업률. 실업률도 공식이 뭐뭐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겠지. 실업률이니까. 근데 여러분 실업자보다 한 단계 위에 뭐가 있었어? 경제활동 인구가 있었지. 그래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죠.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률은 얼마나 고용되어 있냐. 뭐뭐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여러분 고용률은 좀 다릅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건 좀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뭐 교육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에 취업률도 있습니다. 취업률도 한번 해볼게요. 취업률은 실업률과 대등한 개념이야. 그래서 취업률은 어떻게 구하니? 뭐뭐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취업자보다 한 단계 위에 뭐가 있어? 바로 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그래서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그래서 실업률과 취업률을 더하면은 100%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실업률, 취업률 더하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 곧 경제활동 인구가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용 지표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업자였던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아무리 해도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직을 단념했어요. 이 사람이 구직 단념자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고용지표에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볼게요.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죠.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인데.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 우리 생각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실업자였던 사람이 상황이 더 나빠져서 이제는 일자리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해. 그럼 상황이 심각해진 거잖아. 그럼 실업률이 더 심해져야 될 것 같잖아. 취업률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 왠지. 근데 진짜 그런지 볼게. 자, 실업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지. 실업자 한 명이 줄어들고 비경제 한 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 실업률 공식에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야. 근데 실업자에서 한 명 줄어드는 거잖아.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있는데 실업자에서 한 명 줄어드는 거잖아. 분모 분자에서 일씩 작아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요령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야, 퀴즈. 100분의 99가 있어요. 101분의 100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99분의 98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커요. 암산 다 되잖아, 이 정도는. 맞지?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에 있는 전자계산기로 해보세요. 진짜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바로 알 수가 있냐? 선생님 머리가 그렇게 좋냐? 아니에요. 요령이 있는 거야. 요령을 알려줄게. 뭐냐면은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다른 과목에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사회문화 같은데 분모와 분자가 있을 때 분모가 더 크다면은
근데 우리 고용지표는 다 분모가 더 크거든. 이런 상황이라면은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만큼 더하면은 무조건 커집니다. 이거 계산하면. 그리고 같은 수를 빼잖아요. 작아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야. 봐봐. 100분의 99잖아. 그럼 101분의 100은 분모 분자에 1씩 더한 거지. 같은 수를 더하면 무조건 커진다고. 여기가 커져.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2씩 뺐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이거야. 같은 수를 빼면 작아져. 자, 요거 요령을 알고 돌아가면은 보세요. 아까 실업률에서 분모 분자에서 1씩 작아졌지. 그럼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 실업률이 오히려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률은 어떤지 볼게. 경제활동 인구에서 지금 한 명이 빠지는 거잖아. 실업자니까. 이게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인데 실업자에서 한 명이 줄어서 비경제로 넘어가는 거잖아. 분모에서 1이 작아졌어. 뭐 분자의 취업자에는 변화 없지. 그럼 어때? 분모만 작아졌으니까 취업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상황을 뭔가 왜곡하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고용률이에요. 취업률은 이렇게 상승하지만 고용률은 어떠냐?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지. 어쨌든 뭐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이 비경제로 넘어가도 15세 이상 인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취업자도 변화 없고. 그래서 실업률이 약간 상황을 왜곡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실업률의 보완 지표로 고용률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실제 한번 고용지표 계산해 볼게요. 자, 15세 이상 인구가 100만 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경제, 비경제는 선생님이 그냥 블랭크로 뒀어요. 빈칸이야. 근데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네. 그럼 우리 위에 거 알 수 있거든.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76만 더하기 4만을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되잖아. 더하면. 자, 그럼 경제활동 인구가 80만 명이 되는 거고 경제, 비경제 더하면 15세 이상 인구잖아.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가 20만이 되는 거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 구해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분의 100만 명 분의 경제활동 인구 80만 명 곱하기 100이니까 80%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뭐 분의? 경제활동 인구 분해지. 자, 경제활동 인구 80만 명 분의 실업자 수 4만 명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5%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고용률. 취업률은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인데 근데 취업률, 실업률 더하면 100이라며. 그럼 실업률이 5%면 취업률은 95%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고용률.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100만 명 분의 취업자 76만 명 곱하기 100을 하면은 고용률은 76%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의 실제 고용률은 약 66% 정도 된대요. 66%.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률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낮죠? 실업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5% 정도래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15세부터 여러분도 청년으로 들어가 지금 여기서는 만 29세까지예요. 청년 실업률은 10% 정도래요.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근데 실업률이 아까 한 게 있었지. 요즘에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구직을 단념한다든지 취업 준비생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은 여기서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은 실업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전에 알프레드 마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과 함께 머리 잊지 말아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지금 실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는 것들은 냉철한 이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있죠. 당장 실업인 상태 또는 내가 구직을 단념하는 가기까지의 그 과정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직업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을 하는데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과 직장이라는 게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만은 아니죠. 나의 어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나의 뭔가 자아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교사예요. 근데 이 교사라는 직업이 나의 소득도 제공해 주지만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뭔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선생님의 자아 실현. 선생님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목표인데 그런 거 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고 또 선생님이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직업, 직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도 넓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직장이 없다면은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고 이렇게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이런 걸 봤어요. 청년 고독사 리포트. 우리는 고독사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뭐 노인분들 뭐 이런 분들이 고독사일 것 같은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청년 고독사였어.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또 그리고 뭐 일자리를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사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사망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또는 몇 개월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막 시작된 건 아니죠. 우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회에서는 먼저 이걸 겪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 봤더니 청년 고독사 장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회 문제를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던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청년 실업도 또 연관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우리 사회에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인 거죠. 자, 넘어가서 경제활동 인구의 조사 방법.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할 때 이렇게 조사합니다.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니? 응.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취업자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럼 너 지난 4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니? 즉 구직 활동을 했니? 응. 근데 일자리는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실업자가 되고, 아니 나 일자리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고용지표의 표다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고 할 때 만약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다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실업률 구하는 공식부터 쓰겠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야.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예요. 그 다음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인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죠. 이렇게 공식을 분해해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업자가 취업자가 된다고 해볼게요. 실업자가 취업자.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니? 자, 실업자에서 한 명이 줄어들고 취업자에서 한 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죠. 어차피 실업자가 취업자 되면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변한 거니까 밑에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실업자가 한 명 줄어든 거잖아.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 실업률은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률을 보세요.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숫자인데 15세 이상 인구는 변화 없지. 어쨌든 그 안에서 움직인 거니까. 그리고 취업자가 한 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고용률은 상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변화 없어. 그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변화 없지. 실업자였던 사람이 취업자가 되면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여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불변이에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실업자였던 사람이 비경제활동인구. 아까처럼 실업자였던 사람이 뭐 구직을 단념했다. 그 경우라면은 지금 이 실업률 공식에서는 여기 실업자였던 사람 한 명 분자에서 줄어들고 여기서도 한 명 줄어드네. 분모 분자에서 같은 수를 뺐네.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실업률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어쨌든 15세 이상 인구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밑에는 변화 없고 취업자도 변화 없는 거잖아. 실업자가 지금 줄어든 거니까 고용률은 불변.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없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한 명 줄어든 거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 이렇게. 그리고 취업자가 실업자가 됐다. 취업자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면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밑에는 변함없고 그리고 실업자가 한 명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상승하게 되죠. 실업률은 상승.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은 어떻게 되냐?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고 취업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니까 고용률은 하락.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지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 움직였지 불변. 자, 그 다음에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가 됐어. 내가 일을 하다가 나 이제 일 안 해 하고 그냥 구직 단념자가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취업자가 한 명 줄어들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한 명 늘어나는 거잖아.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실업자는 변함없는데 밑에 분모에서 취업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지. 분모만 작아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지. 자,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고 취업자에서 한 명 줄어들었으니까 고용률은 하락.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고 여기 취업자가 한 명 줄어들었으니까 분자만 작아졌네. 하락.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경제활동 인구였다가 실업자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단념했다가 경제가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일해볼까 하고 이제 나온 거야. 근데 일자리를 못 구한 거지. 자, 그러면은 실업자가 한 명 늘어나고 비경제가 한 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실업자가 한 명 늘어나. 여기 실업자 분모에서 한 명 늘어나고 분자에서 한 명 늘어나.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일씩 더했지. 그러면 커지죠. 상승. 그 다음에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지. 취업자에도 변함없잖아. 그러면 고용률은 불변. 그 다음에 마지막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변함없고 실업자 한 명 늘었네. 분자만 1 커졌으니까 상승.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지표의 변화까지 우리가 실제 계산까지 해봤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미션 완수합시다. 자, 아까 나는 취업자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 받고 일하니까. 그러면 대학생인 누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형, 어떤 인구?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서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오늘 수업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키오스크가 바로 실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어떤 실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